힌두와 시크 교도들은 인도로 이동하고 무슬림들은 동파키스탄이나 서파키스탄으로 각각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이 돼버렸네. 이들은 걷거나 우마차나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아휴. 이 기간 동안에 1,450만 명의 어마어마한 자가 대이동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저 위에 타고 간다고요? 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저게. 끔찍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와. 하지만 다른 지역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쇄적인 학살 이후 힌두와 무슬림 사이엔 서로 간에 혐오가 들끓었던 것이죠. 그러겠지. 그래서 남은 사람들에겐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적으로 간주되고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차역 곳곳에선 습격과 폭동이 일어났고 불이 났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 결과 약 100만 명이 죽고 와. 7만 5천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납치를 돼서 강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살고자 떠난 피난길이 죽음의 길이 된 것이죠. 이거 완전 지옥이네요. 190년간의 인도를 착취해왔던 영국의 무책임한 철수로 인도 파키스탄에 불리는 시작부터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데 영국이 남기고 간 갈등의 씨앗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약고로 불리는 카시미르입니다. 카시미르는 인도 서북부와 파키스탄의 동북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보다 좀 작은 땅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에겐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우선 카시미르는 인더스강과 젤룬강 등의 발원지고 그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농업과 산업을 지탱할 수자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국, 아프가니스탄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 교수님 근데 이 카슈미르는 또 왜 또 문제가 된 겁니까? 그것은 카시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그 이유는 카시미르의 절대 다수의 인구는 무슬림이었는데 왕이 힌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1947년 10월 21일 파키스탄과 이슬람 민병대가 카시미르를 침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파키스탄과의 합병을 지지하며 공격했습니다. 이후에 위협을 느낀 카시미르 왕은 인도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이때 인도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카슈미르 이참에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맞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카시미르가 인도에 영토 합병을 하면 그때 인도군이 개입하겠다. 당시 카시미르 왕은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영토 합병 조약을 하고 인도군이 투입이 된 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커진다. 전쟁이잖아. 이것도 파키스탄이랑 전쟁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1947년 10월 27일 날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시미르 영토를 놓고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엔은 1948년 8월 휴전 중재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리고 49년 1월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카시미르에 휴전선을 설정합니다. 카시미르의 휴전선은 오늘날 통제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건 임시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카시미르의 휴전선은 평화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또다시 폭발하게 된 겁니다. 왜? 그 이유는 파키스탄은 인도가
카시미르 지역의 무슬림을 탄압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게릴라 부대를 침투시킵니다. 와. 이에 인도 역시 결국 침투한 부대를 소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격화된 전투는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도 양쪽에다가 했다고요? 예,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약 3,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9월 23일 또다시 유엔의 중재로 제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굳이 그러면은 카슈미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카스미르 지역은 여전히 서로 대치 상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저 통제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진짜 네.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카시미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구정우 기자님, 근데 이 카슈미르가 위험한 지역인 이유가 단지 인도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 카슈미르에 붙어 있는 곳이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히 이 악사이친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또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청나라 때부터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이제 저쪽까지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중국과 인도가 1961년에 전쟁도 치렀습니다. 저기는 정말 복잡한 화약고 중에서도 화약고인 거예요. 아, 그래서 화약고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야, 중국과 인도가 붙으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큰일 나죠. 거의 40억이네요. 지구가 흔들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의 힘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영국이 무책임하게 동서로 나누는 영토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어디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앞서 파키스탄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시 동서 파키스탄은 인종과 언어, 문화 등에서 사실관계 양쪽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지역은 정치, 경제 면에서도 불균형했습니다. 왜? 파키스탄의 중앙 정부가 서쪽에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요 시설과 군대가 서파키스탄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동파키스탄도 불만이 크겠네요. 당연히 불만이 클 수밖에 애초에 없겠죠.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저 사단이 난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1950년 기준으로 서파키스탄은 약 3천만 명이 또 동파키스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약 4천만 명이 거주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더 동파키스탄 많네. 인구가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런데 예산은 파키스탄 전체 예산의 80%가 서파키스탄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아, 이거 완전 불균형이 심한데요. 왜 그렇게 됐지? 애초에? 얼마나 차별한지 알겠죠? 네. 게다가 그 당시 때 해외 원조를 파키스탄도 많이 받았는데 원조 자금의 77%가 서파키스탄에 집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파키스탄만 발전을 하라고 한 거죠. 와.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파키스탄은 도로 그리고 철도 같은 인프라 건설을 하면서 서파키스탄만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반면에 동파키스탄은 여전히 농업 중심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 인구는 더 많은데 모든 자원이 서파키스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동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이드 씨, 당시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느낀 가장 큰 차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언어의 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1948년에 파키스탄이 국가 고용어로서 파키스탄에서만 사용하는 우르두어를 채택했었어요. 아, 이 때문에 벵갈어를 사용했던 동파키스탄 주민들은 뉴스나 국가 소식들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때 시위가 크게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동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지. 맞아요. 그런데 1970년 11월 동파키스탄 주민들이 드디어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지? 동파키스탄에 20세기 최악의 사이클론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사이클론은 기본적으로 인도양이나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을 얘기하는데 무려 50만 명이 당시 볼라 사이클론으로 희생이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에 비해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더 피해도 컸을 것 더더욱 같아요. 그렇겠죠. 다 무너져 내렸겠어요. 그냥 진짜 설상가상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사이클론이 휩쓸고 간 그 이후에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혜성 씨께서 읽으시겠어요? 여전히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가 많다. 동파키스탄의 구호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파키스탄 야히야 칸 대통령은 폭풍이 멈춘 지 3일이 지나서야 민간 항공기를 타고 사이클론 피해 지역을 살펴봤다. 폭풍이 휩쓴 지 8일 후 군대는 헬리콥터 한 대만 제공했고 정부가 국가 애도일을 선포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예, 기사를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없어.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죠. 서파키스탄에 있는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동파키스탄 주민들의 구호 활동에 적극적이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파키스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겠죠. 아, 이런 동파가 열받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며 서파키스탄을 맹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서파키스탄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구호 작업이 지연된 이유를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예, 지원 씨. 그거 몰랐구나. 우리 갔었어. 근데 볼라 때문에 뒤로 밀려난 거야. 가는 길에 가는데 마주쳐 다시 빠꾸된 거죠. 아, 태풍 때문에 사이클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네. 예,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멀어서요. 아니, 그거 멀어서요. 도와주려면 1,600km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가서 도와줍니까? 예,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죠. 예. 예, 근데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사이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방해를 했다.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뭐 길도 안 내주고 방해 공작을 펼쳤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서파키스탄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펼친 주장은 바로 인도가 영공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줘야지. 과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인도 탓을 예. 아니야. 그러니까. 이후 인도는 즉각 반박에 나서는데요. 서파키스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구호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양국의 주장 모두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명백한 결론도 아직 없습니다. 아니 동쪽에서는 가고 싶어도 너무 멀잖아요. 맞아요. 지원을. 아, 여기는 그러니까 애초에 한 나라가 저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 거죠. 그렇지.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볼라 사건을 기점으로 동파키스탄 주민들은 자신들이 2등 국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우 2등 국민이면 땡큐지. 국민이긴 한가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피해의식이 있었겠죠. 볼라라는 사이클론이 있었죠. 태풍. 모든 피해를 동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서파키스탄에도 원성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파키스탄의 인구가 더 많다고 그랬죠. 아,
맞네요. 맞네. 그러니까 동박산이 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와. 이로써 동박산은 서박산이 독점해왔던 정치 권력의 구조를 개편할 기회를 우와. 갖는 거죠. 자신들이 선거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네요. 야,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 서파키스탄이 이거 승낙 못할 것 같은데. 지원 씨 추측이 정확합니다. 봐봐. 진짜? 안 받아들여. 이때 서박산의 정당 지도자를 비롯해 당시 대통령까지 선거 결과를 거부하며 의회 소집을 거부를 합니다. 아니,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불복. 그럼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동박산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야 그 정당하게 선거를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 동서박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같은 나라가 아닌 그래, 상태예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때 박스단 대통령은 특단의 명령을 내립니다. 일명 서치라이트 작전입니다. 서치라이트요? 예, 서치라이트. 네. 불을 비치는 서치라이트. 네. 어둠 속에 적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뜻을 담고 있던 작전입니다. 동파키스탄을 죽인다고? 사람을?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인지 한번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서치라이트 작전. 동파키스탄 전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개시할 것. 같은 파키스탄 사람들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족을 죽이자는 네. 것이죠. 이때 서박산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300만 명쯤 죽이면 나머지는 꼼짝 못 할 거야. 미쳤나 봐. 이게 진짜 말이 되나? 한 10분에 죽이자는 얘기죠. 와, 저걸 말이라고 한 거예요. 예,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맥락을 좀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직접 딱 들으니까 너무 끔찍하네요. 이렇게 예, 같은 국민은 나라 정말 사람을 끔찍하지요. 상대로. 예. 네. 서박산 대통령은 집단 학살을 통해서 동박산의 독립 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일어난 그 학살과 이런 거는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파키스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에피소드였습니다. 파키스탄 역사에서. 에휴. 이렇게 되면 인도는 신나겠네. 예.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전을 펼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파 독립 작전. 동파키스탄 독립. 예, 맞습니다.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인도가 도와줬네. 그렇죠. 약간 자기 편으로 그렇지. 들여오려고. 그렇죠. 인도 입장에서는 동박산의 독립이 적국인 박산을 약화시키는, 그쵸. 분열시킬 수 있는 거니까. 기회. 분열시키고 네. 약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어느새 또 적에서 동지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개입으로 사태가 더욱더 복잡화됩니다. 서박산도 인도의 개입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쟁 또 해? 이건 상도를 넘은 거지. 니네 갑자기 이거 왜 개입해 한 거겠지 또. 그렇죠. 3차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박산 군사령관은 마침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영토와 인구의 절반을 잃게 된 박산은 그동안 자행해 있던 학살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입지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인도의 지지에 힘입어 동박산은 마침내 분리 독립에 성공하는데 이때 탄생한 나라가 어딜까요?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입니다. 예. 방글방글. 방글방글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인도는 박산, 방글라데시 세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때였구나. 갈라진 거.